여러분들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 집은 친인척도 많지 않았고, 명절에도 대부분 각자 가족끼리 보낸 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집안 행사가 한 달에도 수십 번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댁이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남편 집안은 결혼을 할 때부터 집안에 대한 부심이 대단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는 지금까지 해온 시댁 행사들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셨죠. 아가, 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집안 행사는 네 시어머니 도와서 참석하거라. 다른 건 몰라도 종지내에서 하는 건 참석해서 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참석하고. 솔직히 요즘은 전보다 많이 간소화됐지. 아마 우리 집만큼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집도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행사를 챙겨야 우리 집안이 잘 살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나저나 결혼하고선 친인척들한테 다 인사는 한 거니? 네?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남편이랑 저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서요. 전화는 드리긴 했는데 직접 가서 인사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연락처 전화는 다 드렸어요. 아니, 전화만 하고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니?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자고로 어른들을 잘 모셔야 니들이 나중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일들 좀 쉬고 며칠은 친인척들 집 나랑 같이 돌잡구나. 가서 직접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나중에 네가 행사 참석했을 때 다들 알고선 더 챙겨줄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도맡았던 집안이야. 내가 나 혼자 아들이라서 그렇지. 근속이야 근태가 있으니까 니들 둘이서 하면 더 편할 테지.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을 빼서 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는 다 드렸고 저희 상황도 다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집안 행사 있을 때 참석하면서 인사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행사는 꼭 참석해서 인사드릴게요. 처음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는 집안 행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조하셨죠. 신혼 때는 그만큼 집안이 중요한 시댁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정작 집안 행사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다름 아닌 시모셨어요. 시부는 여자는 남편 집안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희생해야 하는 생각이셨고, 그게 당연한 분이셨죠. 당연히 시모는 시집 오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에 수십 번도 넘게 있는 집안 행사 준비를 다 도맡아 하셨고, 저에게도 시모처럼 그렇게 하길 원하셨던 게 시부셨고요. 행사가 있기 몇 주 전부터 시부는 저에게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몇 시까지 와야 하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셨답니다. 정작 시모는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라도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셨죠. 아가, 시아버지가 전화 갔지? 이번에는 오지 말거라. 저번에 와서는 내내 고생만 하고 가고, 내가 힘이라도 있으면 너 못 오게 빼주기라도 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이번에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오지 마.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여태껏 나 혼자서도 잘해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석이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절대 오지 마라.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번에 가서 저도 참석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보여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어머님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 달에 수십 번 있는 행사 어머님 혼자서 다 준비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오지 마라. 와서 고생했다고 한마디 듣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네 시애비가 워낙 유난이어야 말이지. 나야 못 배워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지만 귀하게 집에서 공부시키고 키웠는데 널 나처럼 고생시킬 순 없잖니. 이번에는 오지 말고 아버지 전화도 받지 마라. 너무 아파서 전화 못 받는다고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저 괜찮아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참석하고 다음에는 일 때문에 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저번에도 고생하셔서 몸살 나셨잖아요. 이번에도 고생하면 어머님 진짜 큰일 나요. 차라리 저랑 같이 하시는 게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행사 때 막상 제가 참석을 해도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고생할까 싶으셨는지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 두셨고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 손을 꼭 붙들고 차까지 태워서 얼른 보내셨죠. 시모께선 그렇게 절 생각해 주셨지만 시부는 하루 종일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처음엔 저도 뭘 몰라 어리둥절해해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가 너무나 안쓰럽고 시부에게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달을 그대로 지켜보니 그 수많은 종신들 사이에서도 일하며 움직이는 사람이라곤 시모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어머님 혼자서만 지금껏 이걸 다 해오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에 음식 하나하나 올릴 때까지 엉덩이 한번 떼는 사람 없이 다 꿋꿋이 앉아만 있고 내가 몇 달을 지켜봤는데 나아지는 거 하나 없어.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원래 친인척들 많은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집은 집안 명맥도 튼튼하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 더 그런 거지 뭐. 어쨌든 부모님 세대까지만 그럴 거고 나는 이렇게까지 할 자신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야지 뭐.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외아들이잖아. 고모들 틈에서 아빠 혼자 아들이니까 다 도맡아서 한 거지. 당신은 동서 들어오면 둘이서 나눠서 하면 되니 좀 수월할걸?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왜 꼭 어머님만 일을 하고 며느리들만 일을 하냐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당신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엌간으로 들어온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잖아. 이게 당연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가풍이야.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처럼 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대가족을 안 봐서 그런 거지. 원래 대가족들이 다 이렇다고. 어쨌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지 뭐. 어차피 당신 가도 뭐 별거 하는 것도 없잖아. 그냥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거들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동생도 결혼한다고 하니 동서랑 같이 하면 더 편하지 뭐.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의 꼴을 보자니 너무나 황당하고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대학교 조교수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대학 전임 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시부는 동서를 너무나도 좋아하셨는데 바로 동서가 사학과 조교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가풍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며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걸맞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아들들을 어떻게든 큰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자식들이 내 맘같이 돼야 말이지.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는 사학과 조교수니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니? 종친회에서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에 무척이나 환영하고 있단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 저야말로 영광이죠. 좋은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저야말로 기뻐요. 근태 씨한테는 집안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분야이다 보니 저도 흥미가 가고 어떻게 딱 이런 탄탄한 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인연이 역시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이며 종친회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저야말로 너무나 기쁠 따름이에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겸손하고 훌륭하구나. 우리 집안은 훌륭한 남자들을 보필하는 여자들이 중요해. 다음에 우리 종친회 행사 때 참석해서 많은 얘기 나누자꾸나. 그네야, 가서 다가 좀 내고 놀아. 아직은 작은 애가 집안 살림이 서투니 오늘은 네가 좀 준비하고 시간 될 때 집안일이며 이것저것 네가 잘 설명을 해주렴. 아유, 아버님, 따로 교육이 필요한가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다른 것보다 아버님께 직접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급하게 학교에 일이 생겨버려서요. 다음에는 제가 꼭 일찍 와서 다 참석할게요. 처음 봤던 동서는 격식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했던 아버님과도 말이 잘 통했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그날 이후로 행사에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버님이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죠. 시동생도 오지 않아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독한 독감에 걸려 아파서 갑작스레 오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서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답니다. 동서, 괜찮아? 안 그래도 아까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했어. 독감 걸렸다면서 이제 좀 괜찮아? 병원 가면 링거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링거는 맞은 거야?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셨어.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독감이 엄청 독하다고 하더라고. 시동생도 같이 걸렸다면서? 어디 다른 곳은 아픈 데 없고? 아, 형님, 괜찮아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감기지 뭐예요? 약 먹으니 괜찮아졌어요. 그나저나 오늘 행사는 좀 바빴죠?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전화 드렸더니 아버님은 괜찮다고 괜히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감기라도 걸려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오면 되지 뭐. 그나저나 아버님이 동서네 집으로 뭐 보내신다고 하시던데? 동서가 움직이기 힘들면 내가 가져다 줄까? 아버님은 내가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한테 챙겨줬거든. 아, 그거요?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 아버님께 선산 이런 거 물어보다가 자료 찾아보고 주신다고 하신 건데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종치네 하는 게 참. 그냥 저번에 장단 맞춰드리려고 한 거라서 그 자료 그냥 폐기해 주세요. 다음에도 저는 참석은 안 할 것 같은데 형님은 가실 거죠? 그냥 제가 알아서 핑계대서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동서가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게 그다지 신경은 쓰이지 않았어요. 저야 시모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가는 거였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조상과 시댁 집안을 생각해서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동서도 싫어서 참석을 안 한다는 걸 제가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동서는 괘씸했어요. 늘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 어머님은 선물로 들어온 갈비며 과일들을 죄다 꼼꼼히 포장을 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다 어디 가져다 주실 거예요? 어머님 고생했다고 보내주신 건데 어머님 많이 드시지. 조금이라도 남겨서 어머님 드세요. 이거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보내시려고요? 에이, 어머님, 조금만 보내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두고두고 드시지. 어디 이렇게 많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음식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나눠서 먹지 뭐. 너 이건 저기 따로 챙겨놨어. 한우갈비 들어왔더라. 이건 나누지 않고 너희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저번에 갈비 했던 거 네가 너무 잘 먹어서 이번에 올 때 잔뜩 해줘야지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가지고 가서 둘이서 나눠 먹어. 알았지? 이건 작은 애네 집에 보내려고. 안 그래도 둘째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 자기 손을 다쳐가지고 일도 못하고 밥도 죄다 시켜 먹고 있다면서 음식 좀 싸달라고 하길래 좀 싸서 보내려고. 이렇게나 많이요? 아유, 어머님, 이거 직접 가져다 주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고생이에요. 그냥 놔두시고 저희가 가면서 가져다 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게 정리했는데 음식까지 포장해 달라고 하다니. 어머님, 그냥 대충 담아만 주세요. 어차피 가는 길에 주고 갈 테니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그래도 가다가 살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너한테 괜한 부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둘째네 집에 갔다가 가면 집에 가면서 삥 둘러서 가는 거지? 그냥 이거는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얼른 너희는 올라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가방에 영양제 넣었거든? 올라가면서 하나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렴. 다음에는 무리해서 오지 말고. 알았지? 동서는 행사에 참석도 안 하면서 늘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손을 다쳤다느니 몸살이 났다느니 해서 정말 아파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고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근처에 갔다가 카페에서 나오는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다쳐서 깁스를 했다는 손은 어디 가고 양손이 모두 멀쩡하더라고요. 동서, 손 다쳤다고 한 거 아니었어? 몇 주는 깁스해야 한다며. 그래서 어머님 매주마다 반찬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벌써 깁스 푼 거야? 어머님은 모르시고 계시던데. 어머님한테 얼른 연락드려. 어머님 매번 반찬 10가지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셔. 동서가 손 다쳐가지고 아픈 줄 알고
보약도 지어서 보냈던데 알고 있어? 어머,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손은 진작에 다 나았죠. 어머님 보약 보내주신 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전화 드려야죠. 근데 뭐 반찬 10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저 먹으라고 보내시는 거겠어요? 다 남편 입맛에 맞는 거 보내시겠지. 제가 다 나았다고 말해도 어머님 그냥 보내실 것 같은데. 아니야. 어머님 동서가 좋아하는 걸로만 보냈던데? 동서 좋아하는 음식 물어봐가지고 다 만들어서 보내셨잖아. 어머님 고생 많이 하고 계셔. 안 그래도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서네 먹을 반찬까지 하시다 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동서가 얼른 연락드려서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아버님께서 뭐라고 연락 안 하셨어? 동서는 왜 한 번을 참석 안 하냐고 하시던데. 그래요?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네요. 아버님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어제 전화 오시긴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한테 전달을 안 하셨나 봐요. 그나저나 요즘은 음식을 좀 대충 하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꽤나 먹을 거 많이 보내시던데 재료도 간단한 걸로만 쓰시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힘드신가? 동서, 그렇게 음식 먹고 싶으면 동서가 직접 가서 음식을 해. 어머님한테 자꾸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 2번 고생하시는 거잖아. 그래도 동서 고생할까? 어머님이 얼마나 신경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니, 제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식 준비할 거 하는 김에 좀 정성 들여서 만들면 좋잖아요. 정성을 더 들여야 복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음식하는 거 보면 복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죠 뭐. 그리고 음식하는 김에 조금 나눠 먹자는 건데 형님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동서는 한 번 참석도 안 하면서 음식이 부실하니 어쩌니 하며 지적만 했죠. 처음에는 저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에게도 은근슬쩍 정성이 부족하니 재료가 부실하니 하면서 말을 했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시모는 더 잘해주려고 신경 써서 음식을 해 보내셨고 동서는 손 한 번 쓰지 않고 음식을 받아먹고 시모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으셨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부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니들은 요즘 세대니? 얘도 우리 세대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솔직히 지금도 예전처럼 준비하려고 하면 3일 밤낮은 준비해도 모자랄 텐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간소화된 거 알지? 어쨌든 예전에야 첫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지만 나는 첫째라고 다 주고 둘째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어. 모든 집안을 위해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줄 테니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어머, 우리 아버님 역시 깨어있는 분이시네요. 요즘 누가 첫째만 챙겨주고 그러겠어요. 애초에 첫째, 둘째 따지면서 재산 물려주고 그런 건 사라진 지 오래죠. 아버님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어르신으로 계신 집안이 잘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음식 가짓 수며 이런 것도 정말 많으셨겠죠? 제가 봐도 요즘은 많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런 건 잘 아는구나. 솔직히 이런 것도 힘들다면서 다른 종친의 며느리들은 이혼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전이랑 비교하면 요즘은 정성이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안의 월복도 다 날아가게 생겼지. 안 그러냐, 큰애야? 아버님, 근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하는 편이기도 하고, 일도 있는데 매번 시간을 내서 준비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솔직히 어머님만 고생하시니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종친회 회의나 이런 건 식당을 예약해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다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거든요. 아버님께서 요즘 세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큰애는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보시면 종친회에서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주시겠니? 이게 다 너희들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힘들어하면 되겠어? 그네는 아무리 큰 며느리라고 해도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 말처럼 요즘 얼마나 많이 간소화됐니?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걸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에휴. 그러게요, 아버님. 솔직히 전 예전 전통 그대로 이어가는 게 제 전공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아버님 생각 전적으로 응원해요. 그렇지만 뭐, 요즘 세대에서 저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형님처럼 생각을 하죠. 참 슬프네요. 시부는 저에게 동서 생각을 닮아보라며 역정을 내셨고, 시모는 제 편을 들어주시려다 시부에게 화를 듣기도 했어요. 어색하게 가족 모임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 지금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며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화를 돋고? 재산 동생네한테 다 주면 어쩌려고? 재수씨 하는 거 못 봤어? 가서 알랑방귀라도 끼면서 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면 좀 좋아? 당신이 좀 아빠한테 애교라도 부려가지고 재산이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아빠는 우리보다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냐 보고 재산 남기실 거야. 저번에 사촌형 이혼한 거 알지? 거기 며느리도 처음엔 종친에 참석했다가 경악하고 이혼하겠다 선언해서 별거하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그거 보고 우리 집 며느리는 잘 들어와야 할 텐데 얼마나 말했다고. 나 당신네 집 재산에 욕심 하나도 없어.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알랑방귀를 끼든 말든 알아서 해. 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당신 조상이랑 처음 보는 당신 종친들 위해서 쉬는 날에도 행사 참석했어. 이건 솔직히 어머님이 혼자서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도와드리려고 가는 거긴 하지만 당신은 어머님이 안쓰럽기는 한 거야? 엄마가 40년을 넘게 집안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힘드시겠어? 그리고 예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간소화됐는데. 재수씨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예전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고. 당신이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당신만 잘하면 돼. 그러면 집안에 땅이며 뭐며 다 받는 건데 왜 쉬운 길을 포기하는 거야? 재산 받고 나중에 힘들면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이 집안에서는 고생하는 시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듯 했어요. 행사가 하나 끝날 때마다 시모는 몸살이 잔뜩 날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까지 외면할 순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내내 시부에게 시모의 수고스러움, 힘듦을 말씀드렸지만 시부는 오히려 제가 가풍을 망친다며 화만 내셨죠. 매번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불거리던 동서는
직접 음식을 하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은 하지 않으면서 음식 맛이 부족하다던가 정성이 부족하다던가 가짓수가 적다던가 온갖 흉계는 다 하고 다녔어요. 시부는 그런 동서의 말에 역시 사학과 교수라 다르다면서 동서를 두둔했어요. 그러던 중 시부께서 시댁 김장을 해야 한다며 저와 동서를 모두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동서가 집에 와 있었죠. 배추만 200포기가 넘게 김장을 해야 하는데 저와 동서 시부만 김장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동서가 시부를 부르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님, 저 이번에 대학 전임 교수로 발령난 거 아시죠? 이번에 개강하면 전임 교수로 첫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왕 온 김에 아버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며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 가장 큰 어르신인 아버님이 잘 아시잖아요.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제일 잘하니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 잠깐 너는 저기 가서 김장 좀 하고 있거라. 나는 나가가지고 종친들 집에 가서 자료 좀 가지고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얘기 좀 나누자꾸나.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 뼈대가 있는데 교수 며느리가 역사 소개를 한다면 우리 집안도 들어가야지 그럼. 그렇죠, 아버님?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버님 다녀오시면 다시 얘기 나눠요. 저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김장 같이 하고 있을게요. 동서는 역사 깊은 집안 운운하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시부는 집안 얘기에 신이 나셨는지 종친들을 찾아가며 자료들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3일 내내 교수 동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김장은 하지 않았고 시모에게 자기는 힘들어 쉬겠다고 해놓고선 내내 TV만 봤습니다. 시부는 동서가 던진 말에 대답을 해주려고 종친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 낮 시간에 집에 없으니 동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거의 김장이 마무리가 될 쯤에서야 동서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겠다며 나섰고 마침 시부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선 막내만 일을 시키냐며 오히려 내내 고생한 저와 시모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한 명 더 있고 시어미가 있는데 막내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구만. 집안에 가장 걸맞은 애가 바로 우리 둘째 며느리지. 이렇게 야무지게 김장까지 척척 해내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애정도 깊고 역시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라 그런지 다르구먼. 아니에요, 아버님. 다 같이 고생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만 그러시면 다들 서운하죠. 다들 마음속으로 저희 집안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겠어요. 저야 그냥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슬슬 알아가는 단계죠 뭐. 아버님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아니다. 누가 봐도 너만한 애가 어디 있겠니? 안 그래도 이번에 종친회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아들이 둘이다 보니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아무래도 결정이 쉽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 우리 교수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선사하지. 어머, 아버님. 저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저 저희 집안을 생각한 거일 뿐인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귀한 가보를 받게 되다니. 유식한 사람은 뭘 해도 되네요, 형님. 시부의 말에 동서는 입이 귀에 걸리게 좋아했고, 아버님은 금빛 보자기에 쌓여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셨죠. 그 상자 안에는 여러 종이가 들어 있었는데, 가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날짜들만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무슨 날짜예요? 여기 할아버님 성함도 보이고, 설마 아버님, 이거 친인척분들 생신이랑 행사, 이런 거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구나.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아마 여기에 이름을 올리겠지. 매년 새로 작성해 보관해 둬야 하니까 잘 챙기고 있거라. 이걸 받으면 네가 행사 주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지. 둘째 며느리 너라면 우리 둘째 아들 잘 이끌고 잘 치를 거라 생각을 한단다. 네? 행사요? 아버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저 이런 거 못해요. 지금까지 바빠서 음식 준비하는 거 참석도 한번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다 준비를 하겠어요? 여기에 그 날짜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땅 문서라든지 집 문서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 아, 그 선산이 있구나.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똑 부러지네. 우리 집안 선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동묘지로 쓰고 있어. 네가 이제는 거기 벌초도 해야 하니 이것저것 신경 써서 준비해보면 되겠구나. 네가 교수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도 좋은 보탬이 될 거야. 시부가 전달한 가보를 보고선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후로 동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시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며느리가 막상 집안의 모든 걸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도망가 버렸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끈질기게 동서대학까지 찾아가 동서를 찾았는데 사학과 전임 교수가 되었던 동서는 꽤나 난감해졌답니다. 도저히 아버님을 말릴 수 없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매일매일 대학으로 찾아와서 절 찾고 다니신다는데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사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학과장님 찾아가서 난리 피우신다고 하는데 제발 형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솔직히 집안일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동서 그걸 원하던 거 아니었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정성이 부족하니 뭐니 이만 나불거렸던 거 동서잖아. 동서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지금 와서 하기 싫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워낙 집안 행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피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제발 아버님께 형님이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 진짜 남편이랑 같이 집안일들 다 도맡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동서가 원한 게 그거잖아.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원하던 일 이루었으니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나는 동서 응원해. 솔직히 나한테는 그게 별로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역시 동서는 생각이 다 있구나?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하시겠네. 어디 정성 들여서 열심히 준비해봐. 동서대학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는데 사학과 교수인데도 정작 지방 가보는 내팽개친다며 교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전임 교수로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렇게 동서는 날리게 되었어요. 결국 동서가 도망을 가버리니 시부는 다시 시모에게 요구를 했지만 시모는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그제야 시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셨지만 시모의 이혼 청구는 역시나 받아들여졌고 시모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압받았던 자유를 뒤늦게 찾으셨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며느리를 어떻게든 집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는지 시부는 저희 남편에게 압박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시댁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시부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사과했고 지금까지 남편 혼자 시부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정작 행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렇게 뼈대 있다던 집안 행사는 모두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선 참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시모를 만나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셨던 어머님께서 마치 소녀처럼 활기가 생기는 걸 보며 저도 덩달아 너무 기쁘답니다. 잘못된 가풍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모든 집안일이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집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